다음 뭐 5월 말에도 또 다시 올려드리는 자료라 궁금하신 분들은 뭐 링크 같은 거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은 이렇게 뭐 개미리더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서 종목의 시세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매집 차트에서 매집 흔들을 포착을 해서 개인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그 진행된 시그널로 예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2월에 그 세타가 메인넷 호재를 앞두고 한 시세를 2배 정도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2월 4일날 후원방 분들에게 약 60원 부분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한 최소 뭐 추세를 메인넷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 2배 이상의 시세 파동을 그려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2월 4일 월요일이었죠. 2월 4일 월요일날 이거는 그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세타를 추천드리고 메인넷 일정을 다가올수록 상승 1파 그 다음에 2파 마지막 불꽃 3파까지 시세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진입 구간은 이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2월 4일날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 시그널은 이런 식의 추세 형성을 해 나가지 않을까 라면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1파 다음에 2파 그리고 마지막 불꽃까지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략 보시더라도. 그럼 왜 그때 그 개미리더 팀에서는 이 세타 시그널을 이런 추세를 그려 나갈 거라고 포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력들은 저희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 정보력이 훨씬 앞서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매집을 해서 시세 파동을 이뤄가냐면, 먼저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매집 구간을 거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판단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집을 할 때 이렇게 매집을 할 때 어떤 공통된 유사성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에 장대 양봉, 그러니까 시세를 분출을 시켰겠죠. 뭐 당일에 한 10% 이상, 뭐 크게는 30%까지 시세를 분출시키면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만 하지 않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그 구간 내에서 흔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1700사토시부터 약 1000사토시까지, 그러니까 70%의 변동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 들어가도 개미들은 그 70%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꾸준하게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개미들을 괴롭히면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차트에서 이러한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매집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좀 더 확률 높여서 그 차트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 매집을 시작했을 때, 장대 양봉을 시작했을 때 이 단가, 시작 단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지금 약 1010에서 뭐 1034토시 사이죠. 이 1034토시에서 장대 양봉을 시작을 시켰다면은 하락을 할 때도 이 시가 부분을 지켜줍니다. 깨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이 최저가의 라인을 잡고 그 물량을 계속 받아주면서 개미들을 흔들어대고 그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또 지키는 이유는 이 구간이 깨지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라. 이 구간이 깨져버리면 이제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라. 이게 이탈하는 순간 개미들의 투매도 나오고 좀 발빠른 엘리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 추세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정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더 싼 구간에서 또 폭탄 물량을 개미들의 폭탄 물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단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을 주고 흔들지만 이 시작 단가를 지켜준다. 이게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매도할 때, 즉 음봉, 시세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때 이 매도할 때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장대 양봉 이후에 매도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초록색 캔들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죽어있던 종목에 확 거래량이 실리죠. 그러면서 시장에 한번 종목이 펌핑이 되겠죠. 하지만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시세를 올려주면서 이 종목에 들어온 돈이 뭐 몇십억, 많게는 뭐 몇백억 단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돈들이 시장으로 다시 토해내지 않는 거죠. 토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물량들은 지켜지면서 작은 물량들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상승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도할 때도 이 버금가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 거. 즉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 이랬을 때는 세력들이 아직 이탈하지 않고 지금 개미들을 꾸준하게 괴롭히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한번 실려놓고 11월까지 약 3개월을 힘없이 그냥 밀어버리죠. 밀어버리면서 특이하게 뭐 매도 물량을 출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시작 단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 단가인 1000사토시 부근을 가자 또 바로 지지를 시켜주면서 이 차트를 그려나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때가 어떠한 호재가 있었냐면 그 업비트 원화상장 이 약 1000사토시부터 3600사토시까지 거의 3배 넘게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업비트 원화상장이 있었던 재료를 이용을 해서 1차 매집 구간을 통한 시세 펌핑 이후에 꾸준하게 윗꼬리와 음봉 캔들을 만들고 다시 이미 상장되기 직전의 가격까지 내려버리죠. 이러면서 좀 1차 차익 실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나고 또 제가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원화상장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 세력들이 1차 실현을 시켰지만 또다시 추세를 진행을 시킬 거라고 이 세타를 보고 확신했던 이유가 이러한 매집분들이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는 3개월의 매집을 통해서 11월에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 12월 말 1월에 시작해서 한 달간 단기적으로 매집을 또 흔들어대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이거는 좀 더 잠깐만요. 이제 이 모습은 이 구간은 업비트 원화상장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좀 더 장기간 매집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달간 단기로 흔들어대는 유사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죽은 종목에 갑자기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종목이 시세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죠. 뭐 1000사토시부터 약 1070사토시까지니까 제가 계속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1000사토시부터 1700사토시니까 약 70% 가까이 또 한 이틀 만에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내려오면서 이 시가는 지키되 매도 물량은 감소한 모습. 즉 이틀간 70%를 급등시킨 자본력이 지금 어떠한 종목에 한 종목이 들어왔지만 그 펌핑을 시킨 큰 돈과
큰 힘은 나가지 않는 모습. 한마디로 그 힘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의 작업이 있었고 또 한 번 여기에서도 또 1000사토시까지 내린 다음에 그 구간을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또다시 약 1500사토시까지 50%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실려주고 내리면서는 시가 지키고 매도 물량 출하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한 달 이내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발맞춰서 유심히 이 세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통 거의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형태가 비슷합니다. 매집 이후에 호재료를 먼저 선파악한 그 세력들이 호재를 이용해서 시세의 고점을 형성해 나가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집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세타의 호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 이 3월의 메인넷 호재, 메인넷은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호재죠. 메인넷 호재가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두 번째가 매도 음봉 캔들이 뜨면서 즉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럼 진입을 잡아봐야 되냐? 그 시가까지 밀리면서 이 시가를 지켜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목으로 세타 종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200사토시에서 펌핑이 시작된 가격이에요. 그리고 1700 약 30사토시까지 50% 가까이 펌핑을 시키죠. 그리고 다시 내리면서 이 1200사토시 이 시가 부분을 지켜줄 때 이 부분을 매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발견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 혹시 뭐 차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구간을 또 한번 잡아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가 매직 구간이었고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가 매직 구간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형성해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잡고 싶다고 하면 이 추세를 상방으로 한번 뚫어버린 이후에 눌림목을 잡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차트 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해하셨을 얘기고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신다고 하면 굳이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즉 세력들의 매직 구간 이후에 언제 폭발적인 그 시세 형성, 추세 형성을 해나갈지는 매직 구간 상단부 저항선을 돌파하고 눌림자리에서 잡아보면 이러한 큰 추세를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월 4일날 시그널로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정확히 그 포인트와 여기 날짜가 나오는데 포인트가 같죠. 2월 4일 이 날짜. 그래서 매직 구간 이후 한 번의 시세 분출 이후 여기에서 제대로 된 펌핑이 진행될 거다 라는 걸 이제 2월 4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순하게 뭐 숫자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비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한 차트나 종목들을 좀 흔적들을 찾아내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매집분들이 포착이 됐을 때 그 펌핑 시작한 시가를 지켜주는 부분에서까지 밀리면서 그 시가를 지켜줄 때 한번 진입해 보시면은 단기에 좀 높은 수익을 실전에서도 잡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또 매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매집푼을 포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전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린 게 일봉상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간봉, 그러니까 당일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뭐 분봉이나 시간봉을 봤는데 이러한 매집 흔적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똑같이 매집훈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거냐면 그 세력들도 호재를 먼저 수집을 하지 못한 경우, 즉 단기간에 발빠르게 수집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이제 조만간 그 재료가 터질 거라는 거를 좀 뒤늦게서야 안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무식하게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힘 조금만 눌리더라도 그 눌린 분을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먹고 계속 올리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4, 5일간 뭐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시세를 받아먹기만 하죠. 호가를 긁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이 던져도 그 물량 받아버리고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왔지만 이것도 다 소화시켜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가고. 이때가 이제 그 웨이브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발표하면서 거의 시세를 2,000사토시부터 12,000사토시까지 6배 정도 가량 펌핑을 시킨 경우인데요. 이런 그 펌핑 직전의 흐름에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큰 빅 이슈가 발표될 거라는 게 세력들이 뒤늦게서야 정보를 수집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러한 매집분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똑같은 매집분이 2월 달에 어디서 포착이 됐었냐면요. 다들 고인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월에 그 온톨로지 가스가 2월 15일 날 바이낸스 사토시 마켓이랑 USD 테더 마켓에 동시에 상장을 하면서 약 350원부터 1600원 넘어서까지 5배 가까이 이틀 만에 펌핑이 됐었는데요. 제가 저 웨이브 매집푼이 똑같이 그대로 이 온톨로지 가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고 1, 2월에 저희 개미리더 후원방 분들에게는 꾸준하게 멤버십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보여드리자면 온톨로지 2월 결산 요약을 하면서 온톨로지 가스가 그 매집이 제일 좋고 강한 세력들의 역치도 강조를 드리고, 근데 아쉽게 저희도 이제 이런 개미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잠깐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상장 바로 하루 전날에 이 지점에서 그냥 본절 대응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한 이틀간 5배가 올라버리더라고요. 좀 아쉬운 종목으로 이렇게 결산 내역을 하나 남겨둔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뭐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또다시 이러한 흔적들이 보인다고 하면 좀 발빠르게 진입을 해보셔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매집품. 그리고 이럴 때는 세력들도 미처 좀 준비되지 않은 재료가 빅 이슈가 조만간 터질 거라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이러한 게 차트에서 많이들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어떤 종목을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세 분출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매집분들,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세력들의 동향, 흔적,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는 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종목에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종목에서 좀 많이 물리고 이러한 차트적인 형태나 시세는 가장 안 좋은 경우 중에 하나니까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든 게 코크인데요. 코크가 단기간에 약 한 달도 아니죠.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월 20일 날 시세가 50원이었어요. 50원.
50원이었고 4월 말에 준비된 10일 뒤에 준비된 재료가 이때 4월 30일에 준비된 재료가 그 메인넷이었습니다. 메인넷. 근데 메인넷을 앞두고 시세가 힘없게 흐르더니 메인넷을 끝나자마자 더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50원에 물린 개미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30원에서 약반등 나올 때 이 40원 구간에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고 30원이 저점이지 하고 탔다가 한 20-30% 그대로 하락 맞아버린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많아요. 최근 한 일주일간 코크 손실 인증이나 이런 건 코인판에서 되게 뜨거웠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뭐 재료가 있다 아니면 종목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무작정 좀 싸다 싶으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단가 매매를 하는데 이게 뭐 한 40원에서 계속 놀아주다가 60원까지 찍어줬어요. 코크가. 그러더니 한 50원 빠지니까 아 이건 50원, 40원하고 60원 중간 가격인 한 50원 정도 왔으니까 또다시 메인넷 호재 일정을 앞두고 결국엔 시세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방향성을 본 거죠. 이 방향성. 40원 하던 게 60원을 갖고 50% 정도가 올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승분의 절반을 조정을 받아줬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60원은 못해도 한 60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90% 이상의 경우 한 단가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인데 이런 종목을 할 때 이제 저희 방에서도 그 멤버십 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에서도 아 코크 좀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막 40원대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겠죠. 코크는 뭐 기술력도 좋고 뭐 재단도 좋고 상장도 다 돼 있고 그런 코인으로 좀 이름값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빠지면은 코크는 한번 좀 반등이 오더라도 세게 나온다던가 이 정도면 저점 아닐까요? 라는 게 40원대에서 저희 방에서조차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고 코인판에서도 한 40원 깨기는 힘들 거다. 뭐 빠져봤자 30원 후반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래도 그 진입하지 않아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종목에 물리지 말아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그때 왜 이 종목을 접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매도하면서 물량이 터지는 거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매집과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즉 싸다는 게 이 종목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들의 시장 심리지만 그 매수세를 넘어서는 즉 개미들의 매수세를 넘어서는 혹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안 보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이 흘러버리죠. 그래서 매도하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절대 이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코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코크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번에 손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코크는 워낙 괜찮은 코인으로 이름값이 있는 코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하면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절대 매매 관점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빠지더라도 그 구간에서 잡히지 않고 계속 빠진다는 거는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에 안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선들이 있어요. 선들. 이걸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각 그 선마다 변수가 다릅니다. 변수. 예를 들어서 5이동 평균선이면 5일간 시세의 평균을 나타내주는 선이에요. 그리고 5이동 평균선 10, 20, 60 보통 일반적인 차트를 보면 한 4개 정도 3-4개 정도의 항상 이동 평균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이동 평균선 밑에서 시세가 움직일 때 이거를 기술적 용어로는 이제 역배열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가 정배열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런 구간을
여기에서는 이런 구간, 이 선들이 오르고 있죠. 시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평균적인 시세도 계속 따라서 올라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정배열화되어 있다. 즉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런 구간, 이번에는 이 선들이 내리고 있죠. 꾸준하게. 이럴 때를 이제 역배열화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세가 역배열 추세 밑에서 힘없이 흐르기만 할 때는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를 좀 보여준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진입을 해서 결국에는 손절 보고 나오는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펌핑이 오고 난 이후에 싸질 때 그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죽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칼날에 꼭 현혹이 돼서 진입을 많이 하세요. 그런 코인들의 유사한 공통된 특징이 한 번 큰 시세 분출 이후에 힘없이 이렇게 2평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에브리피디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뭐 센티넬이라던가, 센티넬도 한 번의 큰 펌핑 이후에 이게 뭐 한 30원에서 600원까지 20배 이상 갔다 오자 뭐 한 100원이나 30원 밑에서 시작한 부분으로 많이 떨어지자 이 정도면 싼 가격 아니냐라고 하셨다가 이제 뭐 반토막 10원까지 흘러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세타퓨엘 이런 코인들. 여기서 한 번 펌핑이 오고 강하게 들어오고 한 9원부터 40원까지 5배 이상의 펌핑이 들어오고 꾸준하게 내리기만 하죠. 이럴 때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시세가 힘없이 흐르기만 할 때는 절대 진입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9원 하던 게 40원까지 가고 한 30원 밑으로 한 2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한 번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분들은 진입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세력들은 그냥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세가 오히려 그 상장가 이하까지도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 이제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요즘 그 업비트 원화 상장이 뭐 펌핑도 강하게 들어오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업비트 원화 상장 이후에 세력들은 펌핑을 시키고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화 상장 그 날짜의 최고점을 형성하는 게 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리고 나서는 상장가 이하까지도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상장됐다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공식처럼 원화 상장 날 당일에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이후에는 힘없이 말 그대로 그냥 시세를 붕괴시키면서 힘없이 흐르기만 하니까 절대 어떤 그 반등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좀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좀 어떠한 종목에 접근을 하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좀 진입을 할 때 어떠한 종목에 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세력들이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제 그 세력들의 매집은 세력들이 살 때 따라 사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시세를 이끌어줄 거라는 그러한 흔적을 포착을 해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떠한 종목이 사면 안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안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가 상장 후 반등을 기대한다던가, 매도 물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단순히 시세가 싸졌다는 이유로 진입을 한다던가, 이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가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손절을 쳐야 될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는 뭐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차트적으로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369가 가장 좋습니다. 수익률을 따져서 그냥 숫자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단타로 이 종목을 샀는데 3% 수익이 났다. 그럼 실현을 하시고 6% 실현이 났다. 그럼 실현을 하셨고 뭐 9% 10%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은 실현을 하시고 이게 왜 369가 가장 좋냐면 트레이더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보통 수익률로 계산을 하시거든요. 이 종목이 뭐 10,000원짜리지만 20,0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식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몇 프로 수익이 나면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3% 수익이 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단타 실현 물량이 쏟아집니다. 시장에. 그래서 멈춰있던 시세가 한 3% 정도 오르면 3%에서 5% 정도 오르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5%에서 10% 정도 오르면 또 조정을 받고 이러한 사이클들이 결국에는 단타 실현 물량들이 만들어내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도 차트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369로 단순하게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고점을 이용해서 제가 추세를 보실 분들은 정고점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시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구간에서 눌림을 잡았다고 하면 정고점 부분은 약 20만원 구간이에요. 18만원에서 잡았다고 하면 정고점 부분 20만원, 그 위에가 약 21만원 부분, 이런 식으로 매도는 포지션은 추세를 잡아가실 분들이라면 정고점을 이용해서 실현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어느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전 저점 이게 저점이겠죠. 확대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면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시세를 형성해 나가면서 10여일간 이러한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는 순간에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에 뭐 세력들이 물량을 틀었을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 지지선이 붕괴되면 다음 지지선을 향해서 더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손절 물량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전저점을 이용해서 많은 엘리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손절을 해야 더 큰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실현 라인은 전고점을 이용해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것보다도 기술적인 것보다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했는데 이건 지금 단타적인 접근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했는데 5%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추세가 꺾였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5% 정도의 본인 손절 라인을 지키시고 그 라인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추세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올라주겠지 반등이 오겠지라는 기대감보다도 추세가 이쯤 되면 지금 꺾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실을 과감하게 좀 자르시고 손절도 하셔야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회복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조건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매수 관점 어떤 걸 세력들의 좀 매집푼으로 포착을 해서 그 흔적을 이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떠한 종목은 종목군에서 배제를 해야 될지 관심 종목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 이평선 밑에서 계속 시세가 흐르고 있거나 또는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어디서 실현할지 그리고 어디서 손절할지 그러니까 실현할지는 그 정고점 부분 추세가 진행되었을 때 내가 진입한 그 직전의 고점 부분 라인을 이용을 해서 실현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내가 진입한 부분에서 가장 저점 라인을 잡아서 그 지점이 이탈이 되면은 매도 물량이나 손절 물량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고자 거기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추후에 더 좋은 종목으로 복구를 해 나가야지 라는 식의 투자를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단기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 좀만 말씀드리고 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가 올해 초에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시세를 분출을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18년도가 1년간 좀 긴 하락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락장을 완전히 벗었다고 판단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뭐 1월부터 3,000달러까지 밀면서 여기가 비트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차트적인 유사성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봐보시면 일단 이 구간을 좀 더 캔들을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이 구간을 제가 비트 세력들의 매직 구간으로 보면서 이 구간에서도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 구간이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거래량이 아래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시세를 분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락을 하면서는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건 대부분 사야 되니까 물량을 모아야 되니까 세력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큰 돈을 시장에 확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미들을 안 태우기 위해서 힘없이 흐르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가 부분, 매집을 시작한 이 가격을 강하게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똑같이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2월, 3월에 약 3달, 12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3달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그리고 매도 시에는 물량 감소, 그리고 시가까지 이번에 올려버리지 않죠. 내려버리지 않죠. 이것도 이제 이유가 개미들이 이제 태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여기까지 시세가 여기까지 시세가 밀려버렸을 경우에는 이러한 쌍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이라 개미들이 확신을 가지고 좀 탑승을 하기 편한 구간이거든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손절 라인도 이 구간 이탈하면 잘라버리면 되니까 뭐 손절은 약 뭐 3에서 5%의 리스크만 감수를 하고 굉장히 먹을 구간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저는 이제 비트 세력들이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4,000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4,4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1차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4,400달러를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된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매집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서 전환이 된 거고요. 상승 추세로서 전환이 된 거고, 지금은 상승 1파 이후에 약 조정 이후에 상승 2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승 2파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모습이 있고요. 네, 이 추세를 형성해 나갈 때는 보통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세 번의 파동을 강하게 줘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면 한 번 줬고 두 번 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더 남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이고, 하락을 할 때도 한 번 하락을 맞고 두 번 하락을 맞고 마지막 세 번째 하락을 확인이 돼야 그 하락 파동의 뭐 힘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예, 그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지 끝나는지 이런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석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에 의해서 상승 1파 그리고 2파 마지막 3파가 남았다고 하면 이제 2파가 끝난 다음에 이 조정 매수 포인트로, 조정 시에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좀 매수 자리로 강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비트코인 6,000달러, US 달러 기준으로 6,000달러 부분에서 시세가 밀리면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세가 계속 올라온다면, 비트코인보다도 저는 이제 비트가 워낙 그 비트 도미넌스 강세장으로 비트만 오르는 비트 독주장이었거든요, 며칠간. 그러니까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비트는 오르고 있는데 서울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알트들은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대부분이 보여드리면 비트만 이렇게 4월장부터 오늘까지 한 달 넘게 올랐었지만 비케라던가 똑같죠. 초반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리플도 4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락하기만 했죠. 이더는 거의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고, 이오스도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비트는 올랐지만 알트들은 하락하고 있는, 에이다는 훨씬 심하죠. 아예 그냥 우하향 조정받아버리고, 코크는 말고도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고, 트론 대부분 추세가 좋았던 종목조차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비트는 올랐지만 비트 혼자 올라버리고, 그 자금들이 알트 세력들의 자금이나 알트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비트가 강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현상 때문에 알트는 조정받고 비트 혼자만 올라버리는 좀 재미없는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받은 이 시점에서는 좀 UK를 강하게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좀 비트에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 그동안 추세가 펀더멘털 대비, 그러니까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아직 오르지 못한 이더리움이나 리플, 얘네들의 좀 자금이 쏠리면서 이동주들의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6,000 이번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정받을 때 그 조정 자리에서 비트코인보다도 펀더멘탈 대비 아직 탄력성이 회복되지 못한 이더리움이나 리플을 잡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강하게 한 21만 원이 21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실현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비트가 하락할 때 같이 조정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약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트 6,000달러 지지를 기준으로 저 구간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매수를 받아봐도, 잠시만요. 지금도 비트가 혼자 820만 원 10% 가까이 오르는데 알트들은 이동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알트들은 좀 비트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좀 횡보해주는 구간에서 또다시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6월 장세는 좀 알트들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가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번에는 비트보다도 이더나 리플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차트 교육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